네, 파트 2에서는 다른 것에 대한 신뢰 구간을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population proportion, 즉 모집단에서의 비율이라는 이야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집단의 원소들이 성공, 실패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성공의 확률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얻어보는 게 이번 파트의 문제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7.1절하고 7.2절 파트 1에서는 뭘 했냐면 모집단의 평균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얻는 연습을 했었죠. 그것을 일반화하는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모집단의 패러미터 세이타가 있어요. 이거는 모집단의 평균이 아닐 수 있어요. 아무 패러미터 세이타, 어떤 값이든지 중요한 값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라지 샘플 CI, 샘플이 클 때의 CI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일반화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먼저 세이타에 대한 에스티메이터가 필요하고요. 이것이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세이타 햇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unbiased 이고요. 즉 평균이 세이타하고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이타 햇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인 시그마 세이타 햇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앞에 사실 파트 1의 내용들은 이것이 다 만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왜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뮤에 대한 것이었고요. 뮤를 하기 위해서 세이타 햇으로 사용했던 거는 x바였고요. 그리고 x바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approximately 만족했고요. 뭐 때문에? CLT 때문에 그랬고 unbiased라는 것은 증명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S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하는 하나의 이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해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면 항상 우리가 앞에 파트 1에서 했던 작업들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런 것을 만족한다라면 어떻게 돼요? 세이타 햇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이걸 표준화하면 마이너스 세이타, 그 다음에 원래는 세이타의 표준 편차를 해야 되지만 그것의 근사값으로 세이타 햇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이것은 표준 정규 분포로 근사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값에서부터 어떤 값 사이가 될 확률이 1-알파가 되려면 이 알파에 따라서 이것을 Z의 알파 나누기 2부터 마이너스 Z의 알파 나누기 2, 이 두 개의 값 사이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이타에 대한 CI는 세이타는 이걸 세이타로 다시 정리해보면 세이타 햇의 플러스 마이너스 Z의 알파 오버 2 곱하기 시그마 세이타 햇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네요.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번 절에서 다루려고 하는 population proportion이에요. 봅시다. P라는 것이 모집단에서 성공의 확률이라고 할게요. 모집단의 각각의 원소가 성공 실패로 구성되어 있고 P라는 것이 성공의 확률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휘어진 동전. 휘어진 동전이 있을 때 앞면이 성공이고 뒷면이 실패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한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P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찾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랜덤 샘플을 만들 건데 n번 데이터를 모아서 샘플을 만들게요.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로 한다면 n번 동전을 던져보는 거죠. 그랬을 때 x라는 것이 성공의 횟수예요. n번 던져서 앞면의 횟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n이 전체 모집단 사이즈보다 작다면 동전 던지기에서 모집단은 무한번 반복 가능한 거니까 그것에 비해서 n은 작은 거죠. 그러면 x는 BNP로 근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여기서 나왔을까요? n이라는 것이 전체 모집단 사이즈보다 작다. 이것은 사실 그 샘플을 얻는 방법이 뭐 구슬들이 있을 때 구슬을 뽑는데 뽑고 본 다음에 다시 집어넣느냐 아니면 뽑고 그냥 빼고 하느냐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n이 충분히 작으면 빼고 버리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는 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만족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복원 추출, 즉 우리가 본 데이터를 다시 넣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다면은 x는 BNP랑 같아져요. 맞나요? x라는 것은 성공의 횟수예요. 그거는 뭐예요? n번 시도를 해서 그 다음에 각각이 성공할 확률이 P인 거잖아요. P가 될 때 성공의 횟수인 이항분포랑 분포가 같아지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알다시피 평균은 NP고요. 분산은 NPQ이기 때문에 이것의 루트를 취하면 표준 편차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NP하고 NQ가 10보다 크고요. 여기서 Q는 1-P를 말해요.
그런 것을 만족한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x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근사적으로 따르고요. 이것은 NP, NPQ가 되겠죠. 왜? NP는 평균이고 NPQ는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평균이 NP고 분산이 NPQ인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어디서부터 오냐면 CLT, 중심 극한 정리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X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어요. X라는 것은 성공의 횟수예요. n번 시도했을 때 성공의 횟수인데 P, 성공 확률에 대한 좋은 에스티메이터는 뭐가 될까요? P-hat이라고 쓴다면 얘는 X를 N으로 나누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를 묻는다면 동전을 엄청 많이 던져요. 100번 던져서 그게 N이 될 것이고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40번이다. 그러면은 100분의 40이 앞면이 나올 확률에 가까운 측정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 페이지에서 X라는 것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했고 평균과 분산이 이렇다고 했으니까 P-hat은 이 X를 N으로 나눠주면 X에 대한 상수배이기 때문에 P-hat도 정규 분포가 되고요. 이때 평균은 얼마가 돼요? 원래 평균에서 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분산은 원래 분산에서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상수의 제곱배. 그래서 N분의 PQ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은 평균이 P가 되니까 unbiasedness를 만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P-hat은 분산의 루트를 취하면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P-hat이라는 것을 표준화해 보면 P-N-P를 이 표본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이것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Z의 알파 오버 2 그리고 Z의 알파 오버 2 사이에 있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뢰 구간 CI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가지고 뭐에 대해서 정리하면 돼요? P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곱하고 나누고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네, 그러면 이런 식의 복잡한 식이 얻어지게 돼요. 이게 복잡한 식이 얻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P가 분자에도 있고 분모에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P의 제곱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또 마이너스 P라는 것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같은 것을 풀어야 돼서 우리 2차 방정식 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얻어내면 좋겠어요. 제출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Population Proportion P에 대해서 Confidence Interval, 신뢰 구간을 우리가 얻고 싶은데요. Confidence Level, 신뢰도는 approximately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고요. 그 결과는 앞에 이 결과를 쓰면 되겠죠. 특히 P 틸다, 이걸 틸다라고 부르는데 P 틸다는 이 식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쓴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P 틸다, 그리고 P 틸다는 여기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만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Q-hat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P-hat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 설명은 7.10에서 마이너스는 lower confidence limit, confidence interval의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것이고 플러스는 upper confidence limit, confidence interval의 가장 큰 값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또 The Score CI for P라고 부르기도 한데요.